안녕하세요. 부동산이 좋아의 강스타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의 내용은요, 용두 6구역, 장위 4구역, 여러분들은 청약 어디에 넣을 건가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네, 용두 6구역은요 1000세대가 넘고요, 그리고 장위 4구역은 2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만큼 일반 분양 물량도 많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 영상을 보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용두 6구역과 장위 4구역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용두 6구역을 보겠습니다. 자, 공급 방식은요, 재개발이고요. 총 세대수가 1048세대입니다. 이 중에 일반 공급 물량이 한 475세대가 공급될 예정이고요. 전용 51제곱미터부터 121제곱미터까지 큰 평수까지 다 있네요. 자, 단지 규모를 보면요, 지하 2층부터 지상 21층까지 총 16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자, 모집 공고는 5월에서 6월경 예상이 되고요. 아마 1순위 청약은 6월경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입주 예정일도 나와 있더라고요. 22년 8월에 입주가 될 예정입니다. 브랜드는요, 삼성 레미안이 건설하게 됩니다. 삼성 레미안 하면 주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죠. 건설사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상 분양가는요, 아직 미정입니다만 신문 기사를 하나를 보면 4월 달에 나온 신문이네요. 3.3제곱미터당 2,730만원의 분양가를 협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합 측에서 2,730만원을 제시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가해서 수용을 한다면 이게 9억원 이하, 거의 9억원에 다다르는 금액의 분양가가 책정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비교 단지를 보겠습니다. 이 단지와 비교될 만한 단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이 편한 세상 청계 센트럴 폴에 2018년 12월에 모집 공고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용두 5구역이 재개발된 거고요. 분양가가 이때 당시에 평균 2,6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요, 30평대의 평균 가점이요 60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노선은요, 1, 2호선 신설동역이 한 7, 8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그리고 1호선 제기동역이 마찬가지로 한 8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호선과 2호선이 주요 노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장단점과 호재를 좀 보면요, 동북선 경전철이 제기동역으로 들어갈 예정이죠. 이 동북선의 가장 큰 역할은요, 바로 환승을 도와준다라는 데 있습니다. 호재가 되겠네요. 이 용두 6구역 재개발은요, 학군이 좋습니다. 종암초, 그리고 대광 초중고가 있고요. 그리고 고려대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신설동역 근처로 가면요, 신설동 학원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요,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단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청량리와 가깝다라는 겁니다. 청량리역은 다들 아시다시피 GTX 신호선이 들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요, 이 근처에다 재정비가 돼서 높은 고층의 아파트들이 속속 분양이 됐지 않습니까? 스카이라인이 달라질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유해했던 시설이 없어지고 지저분했던 시장이 탈바꿈되는 그런 지역과 가까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거리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이 동대문구에 서울시에서 밀고 있는 사업이죠. 바로 바이오 메디컬 사업입니다. 자, 홍릉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이 홍릉에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수혜도 받을 수 있는 단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장위 4구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장위 4구역도요, 재개발 사업입니다. 자, 총 2,840세대고요. 자, 일반 공급 물량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약 한 1,330세대 이상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전용 49제곱미터부터 97제곱미터까지 있는데요. 이 중에서요, 대부분 물량은요, 84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 평형대가 주로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하 3층부터 지상 31층까지 총 31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가 청약 일정을 좀 확인해 보려고 자이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6월이나 7월에 분양 일정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 이전에 모집 공고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7월이 유력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건설사는 GS자이고요. 이 브랜드도 집을 잘 짓기로 유명하죠. 자, 그리고요, 예상 분양가는요, 3.3제곱미터당 평균 1,900만원에서 2,000만원대라고 예측을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약 한 2,000만원에서 초반대 분양가가 책정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자, 비교 단지를 좀 보면요, 장위 7구역이었죠. 꿈의 숲 아이파크가 2018년 7월에 분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분양가가 이 당시에요, 평균 1,820만원이었고요. 평균 가점이
59점이었습니다. 자, 주요한 노선요 6호선 돌고지역입니다. 이 돌고지역까지는 뭐 5, 6분 걸릴 것 같은데요. 그리고요 1호선 석계역이 있는데요. 1호선 석계역은 뭡니다. 한 15분 정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마을버스 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장단점을 좀 보면요. 여기도 호재가 굉장히 많죠.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있고요. 이 개발 사업 안에는 GTX 신호선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상업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이 이 강운대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동북선 경전철이 들어갈 예정이죠. 그리고요,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용두 6구역의 입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를 좀 살펴보면요, 자 1호선 제기동역과 신설동역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름은 레미안 엘리니티고요. 이 옆을 보면요 대광초등학교, 대광중학교, 대광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신설동역을 가면요 신설동 학원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위를 보면요 고려대학교 자연계가 바로 위쪽에 위치하여 있고요. 그리고 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과와 사범, 고려대학교 문과사범대학은 바로 고려대역 인근에 있죠. 자,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가까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동북선이 제기동역에 정차를 하고요. 그리고 고려대역 방향으로 해서 상계역까지 쭉 가게 돼 있죠. 거기에 장이 유타운도 거쳐가고요. 신규 지하철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기동역에서 한 정거장을 더 가면 바로 여기가 청량리역이죠. 이 청량리역은요 위에 있던 시설이 없어지고 그리고 깔끔해지고요. 여기에 높은 고층짜리 아파트가 이미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뒤에 일대는 다 재개발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 일대가 다 재개발 지역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요, 인프라나 아니면은 주변 환경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 이 근처일 것 같은데요, 홍릉 바이오 메디칼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는 위치가 바로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입지를 좀 총평을 좀 해보면요, 현재로서 인프라도 좋지만 앞으로 청량리 일대의 개발, 그리고 지하철 노선이 하나 생긴다는 점, 향후에 집값이 오를 만한 소재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자리가 많은 도심권이나 그리고 강남으로 가기 수월하다는 게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지역에 좀 비교할 만한 시세 분석을 해볼 만한 단지들이 없어서 청량리역 인근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청량리역 인근에 보면요,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만 롯데캐슬 스카이 L65가 분양을 했었죠. 이게 아마 분양가인 것 같은데요, 9억 8천 정도의 36평이 분양을 했었고, 그리고 그 앞이죠,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가 9억 7천, 36평이 9억 7천에 분양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18년도 같은데요, 뭐 분양가가 9억이 넘어서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와서 이슈가 됐던 그런 단지들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든 간에 분양가가 거의 10억에 육박하네요. 자, 어떤 걸 보고 싶냐면요, 이 뒤에 있는 동대문 롯데캐슬 노블레스입니다. 이게 한 4년 된 것 같은데요, 3, 4년 된 것 같은데요, 입주한 지. 자, 34평이 약 한 13억에 거래가 됐고요. 실거래가가요. 그리고 호가는 약 한 14억 4천에 나오고 있네요. 자, 물론 여기가 입지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가 어렵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한 2억에서 3억 정도 사이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로 장이 4구역 자이로 가겠습니다. 장이 4구역은요, 아시다시피 장이 뉴타운 중에서 입지가 가장 좋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구역입니다. 이 6호선이 다니는 돌고지역과 한 5분 거리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석계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5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요, 이 지역 일대가 그렇게 환경이 좋은 곳은 아닙니다. 앞으로 환경이 좋아질 곳이지 현재 인프라가 좋은 곳은 아닙니다. 아까 용두동과는 좀 다른 느낌이죠. 자, 여기에요, 가장 주목해봐야 할 개발은 바로 광운대역 역세권 개발이 되겠고요. 이 광운대역 역세권 개발에 GTX 신호선이 들어가는 게 가장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요, 바로 위쪽으로는 광운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그리고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이 근처에 있고요. 네, 그리고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여기가 미미삼이라고 뭐 재건축 논의가 있는 그 단지들이 여기 쭉 이렇게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여기는 지금 현재 인프라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쏙쏙들이 미래에 인프라가 좋아질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 중 하나가 바로 동북선이 되겠습니다. 이 동북선은요, 이 장이 4구역 인근이 아니고 요 꿈의숲 코롱 하늘채 요 앞에 큰 길이 있거든요. 예전에 여기가 북서울 꿈의숲이 아니라 드림랜드였죠.
그 앞길에 지하철이 생길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간에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만 이게 걸어갈 정도 됐나 모르겠네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불편했던 고통을 해소시켜줄 그런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인근의 시세를 좀 볼게요. 여기에 있는 시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볼까요? 장이 7구역과 장이 5구역을 좀 볼 텐데요. 자, 이게 시세가 얼마나 변했을까요? 자, 장이 7구역이죠. 꿈의 숲 아이파크. 이 꿈의 숲 아이파크가요, 현재 분양가가 거래가 된 게 10억 4천에 나왔네요. 10억 4천. 많이 올랐네요. 이게 분양가가 아까 1,800만 원, 1,820만 원이었죠. 네, 이 정도 분양을 했었는데 6억 뭐 초반 정도 됐었는데 이게 그럼 얼마가 오른 건가요? 4억 정도 올랐네요. 자, 그리고요, 5구역이죠. 5구역이 재개발한 레미안 장위 퍼스트 하이가 현재 실거래가는 한 9억 2천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호가는 약 한 10억 9천, 11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것은 정책의 수혜를 좀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들은 대출의 규제가 덜하기 때문에 더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9억이 넘는 아파트들은 대출의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오르는 폭이 좀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장인 뉴타운은요, 정책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동대문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10억이 이미 넘었었기 때문에 상승폭이 좀 둔화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장인 뉴타운은요, 앞으로 미래 가치가 좋아지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씩 생겨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두 단지를 비교한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판단한 결과요. 자, 비교를 해보면요, 자, 두 단지 평균 가점은 64점 이상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보셨던 비교 단지에서 60점 그리고 59점 요 사이였지 않습니까? 한 2,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의 점수가 오른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가점이 64점 이상 예상이 됩니다. 60점대 중반이 돼야지 당첨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두 단지가 같을 거라고 전 보고 있고요. 자, 그런데요, 가점이 64점 이하, 그러니까 뭐 50점대 후반부터 64점 이하인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서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자, 실거주 만족도, 그러니까 즉 생활의 인프라나 뭐 학원, 학교, 병원, 쇼핑센터, 뭐 이런 생활 편의시설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요, 분양가가 비싼 만큼 실거주 만족도는요, 용두 6구역이 더 나아 보이고요. 자금력이 좀 부족하다면 장위 4구역을 노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현재 시점에서 시세 차익은요, 장위 4구역이 더 많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장위 4구역이 조금 더 시세 차익이 많아 보입니다만 미래의 향후 가치를 봤을 때는요, 용두 6구역이 좋아 보입니다. 이미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청량리 개발이 다 끝나고요. 높은 아파트들이 속속 들어서고 입주를 할 때쯤이면요, 시세 차익은 용두 6구역이 더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의 강스타의 한 줄 평은요, 두 줄 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줄 평은요, 자, 여러분들은 청약 어디에 넣으실 건가요? 댓글 남겨주세요 였습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강스타였습니다.